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말하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2번째 시간에 이름하여 급등관문 두 번째 버전을 기준선을 한번 응용 수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단기평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주가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 기준선으로 표현해주는 급등관문 두 번째 버전, 그리고 조건 검색식도 이제 작성을 해봤죠. 많은 분들이 이 급등관문 두 번째 기준선과 조건 검색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봤다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번 12번째 버전 급등관문 기준선 두 번째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좀 작성하셔서 단기 트레이딩에 매매에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번째 이제 만들어 볼 응용 수식은 바로 신호입니다. 신호 수식인데요. 우리가 보통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응용 수식을 만드는 것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매수의 기준을 잡는 그런 기준선 또는 신호 또는 강세, 약세, 자,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기준이나 이런 이제 매매법은 이제 알겠고, 우리가 이제 고점 매도라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요. 매도의 방법을 기준을 잡는 그런 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고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응용 수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고점 매도하는 하나의 이제 기준을 잡는 그 방법 중에서 이격도 보조 지표를 좀 활용하는 그런 고점 매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수나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응용 수식은 있었는데, 매도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수식은 많이 이제 만들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의 수식, 이것을 이제 신호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신호 수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격도라는 지표를 활용하는데요. 이격도 보조 지표는 바로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가 바로 이격도 보조 지표입니다. 이격도 보조 지표는 이평의 값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기준값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값을 갖고 있는데요. 100의 기준선의 기준을 잡고 100 이하와 100 이상으로 우리가 이격값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격도 20의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 21선에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평값이 있겠죠. 그래서 매도의 기준을 잡는 이동평균선은 저는 이제 21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격도 20이라는 것은 이평값이 21입니다. 이평값 21을 갖고 있으며 기준값이 있습니다. 100의 기준선의 기준을 잡고요. 이 기준값이 110, 120, 130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격도라는 보조 지표는 바로 이평값을 가는데요. 이평값의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의 기준선
이상의 이격도 값을 갖게 되면 100의 기준선 이격도 값을 갖게 되면 주가는 이동평균선 위에 100%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0의 기준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동평균 21선과 주가는 10%의 이격값을 갖고 있다. 이격값 120에 위치해 있으면 이격값인데 120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와 이동평균선 21선은 20%의 이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격도 130에 도달하면 21선과 주가는 30% 이상의 주가 이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이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고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격도 보조지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격도 보조지표는 이렇게 주가와 이평 간의 이격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격차를 통해서 고점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의 기준을 잡는 것이 바로 21선과 주가의 이격차에서 110의 기준, 120의 기준, 130의 기준을 잡고 주가의 고점 파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격값이 110에 도달했을 때 1차 매도, 이격값이 121에 도달했을 때 2차 매도, 이격값이 130에 도달했을 때 3차 매도로 해서 고점 매도를 마무리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롱 티슈전을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 21선에 주가가 올라탑니다. 그러면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격도의 100의 기준선 이상에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1선과 주가가 이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110에 도달하게 되면, 이격도 110에 도달하게 되면 이동평균선 21선과 주가는 10%의 이격 차이를 보인다. 여기가 고점 매도, 1차 고점 매도가 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격도 110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이격 차이가 10%가 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이 포인트가 고점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눌림을 받고 120, 이격도 120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격도 120을 돌파할 이 시기, 눌림을 받고 120을 돌파할 이 시기가 우리가 2차 고점 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30에 도달했을 때, 이격도 130에 도달했을 때 결론적으로 고점 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주가가 눌림을 받고 이격 차이가 130 이하로 떨어지고 120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120을 또 돌파해서 그리고 130을 돌파했을 때 결론적으로 고점 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130 이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130을 돌파해서 이격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자법은 3차 고점 매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격값 14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21선과 주가는 40% 이상의 이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이격의 갭이 상당히 많이 좀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1차 고점, 2차 고점, 3차 고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마다 우리가 매도의 포인트를 잡는다. 그리고 이격값이 조정을 받고 이격값이 조정을 받는다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좁혀진다는 얘기죠. 이격값이 하락했다가 다시 130을 돌파할 요 시기, 하락해서 있을 때 다시 130을 돌파하는 요 시기, 요 반등의 시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 분할 매수, 또 도달하면 분할 매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고점이라고 파악이 되는 요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어떻다? 이동평균선 21선과 주가의 이격 차이를 보면서 1차적인 매도를 110의 기준선 이상, 그 다음에 2차 매도를 120 기준선 이상, 3차 매도를 130 기준선 이상으로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고점 매도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자, 주가가 21선을 타면서 급상승을 합니다. 급상승을 할 때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110 이상의 이격 차이를 보일 때 1차 고점 매도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점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이격 값의 기준을 잡고 고점 매도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수의 기준을 잡을 때 이제 이런 매수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주가가 21선에 올라탔을 시기 때 우리가 매수의 기준을 잡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격값 100의 기준선을 돌파할 때는 이격값 100의 기준선을 돌파할 때는 매수의 기준을 잡고 이격값 110, 120, 130에 부분적으로 도달했을 때 고점 매도라고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한번 그러면 고점 분할 매도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정된 걸 이제 다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 수직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호 검색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에 우선 저점 분할 매수 신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그럼 일단 이걸 저장을 해놓고요. 이미 이름이 있는데 우선 이격도의 수식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격도의 수식을 이제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격도. 그러면 이 디스팔리티하고 피리어드 1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다시 신호 검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 분할 매수 신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있으니까 이거는 1번 하라고. 저점 분할 매수 신호. 그 다음에 복사된 이격도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수식 1번, 피리어드 1번이 아닌 그냥 피리어드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식을 불러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크로스업 골든 크로스로 얘기합니다. 가로하고요. disparity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콤마를 하고 이격도라고 변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크로스업 disparity period, 이격도 변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변수 period 이격도 20이죠. period 20입니다. 기간값이 20이란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이격도 값이 있죠. 이걸 이격도 값을 100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100. 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저점 분할 매수 신호 수식 검증을 누르게 되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작업 저장을 누르고요. 자, 작업 저장 눌렀죠. 자,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기 하죠. 새로 만들기에서 이번에는 고점 분할 매도 신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점 분할 매도 신호, 그 다음에 disparity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피리어드 1번을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크로스업 가로 열고 disparity 하고, 자, 여기는 이격도라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표 변수에 들어가서 period 20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격도 110으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 매도 신호가 되겠죠? 매도 신호로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매도 신호로 변경한 다음에, 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자, 그래서 저점 분할 매수 신호와 고점 분할 매수 신호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검색, 저점 분할 매수 신호.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건 뭡니까? 이격도 100을 돌파하는 거는 주가가 21선을 돌파하는 거죠. 이 시기 때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시기 때 이제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이때 이제 저점 매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점 매수 신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고점 분할 매도 신호.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110의 기준값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매도 신호고요. 매도 신호에 숫자 1로 변경해서 하면 1차 분할 매도가 되고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자, 하나를 더 추가한 다음에
이 기준값을, 이격도 기준값을 120으로 변경하죠. 그 다음에 숫자 2번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차 분할 매도가 되고요.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 기간값을 130으로 바꿔줍니다. 130으로 바꿔주고 숫자 모양으로 해서 3차 고점 매도 신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호를 3가지를 포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DOU 같은 이제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점 매수 신호가 이제 뜬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고점 분할 매도 신호, 1차 분할 매도, 네, 1, 2차, 3차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럼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격도가 이제 눌림을 받았다가 다시 재차 돌파를 할 때, 재차 돌파를 할 때 매도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아직 110에 도달하진 않았으니까 여기서 저점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차 고점 매도, 2차, 3차 고점 매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고점 매도라는 것을 이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격도가 눌림 받다가 재차 상승했을 때 2차 이렇게 신호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신호의 이제 기준을 잡고 매도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매수를 보면서 저점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 매도, 이렇게 고점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고점 매도, 결론적으로 고점 매도가 되죠. 자, 1차, 자, 눌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리고 저점 매수 구간, 자,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을 갖고 1차 고점 매도, 2차 고점 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 이제 2가지 만들었습니다. 저점 매수 신호와 고점 매도 신호. 이 원리는 이격도의 값으로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110의 기준, 120의 기준, 130의 기준을 잡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1편부터 13편까지를 여기서 구성할 수 있겠죠. 신호 검색에서 13편의 것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점 분할 매수,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의 또 그냥사 차트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저점 매수, 그쵸? 저점 매수, 그 다음에 매도가 있으면, 자,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급등 관문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요. 급등 관문선을 이제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눌림 받았을 때 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눌림 받았을 때 매수를 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눌림 받았을 때 매수를 하고 수익 실현하고, 아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저점 매수가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면 되겠죠. 저점 매수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1편부터 이제 13편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된 거고요. 조건 검색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작성하는데요. 새로 만들기.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급등 관문 두 번째 기준선 돌파하는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먼저 주가 돌파가 나오죠. 주가 돌파를 해서 일봉전 고가를 상향 돌파하는 이제 주가 돌파를 요건을 넣습니다. 그러면 320개가 뜹니다. 320개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상세를 누르죠. 상세를 검색하면 상세 이동평균 돌파가 나옵니다. 상세 이동평균 돌파에 가서 여기서는 이제 가중이 5일선이 가중 20일 2평을 5봉 이내 골든 클로스 추가를 누르죠. 5봉 이내에 골든 클로스가 나오는 종목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하나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가 난다고 했죠. 신고가. 자, 신고가가 나는데 우리가 이제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하는 거. 이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60일 신고가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최근 20봉 이내에서 60봉 신고가가 나는데 고가가 아닌 종가로 자, 고가가 아닌 종가로 최근 20봉 이내에 60봉 신고가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한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자, 이 부분을 추가합니다. 신고가가 들어간 거죠. 20일 내에 60봉, 그래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제 종목들이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종목이 좀 검색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향 종목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주가 이동 검색을 해서 주가 이동 평균 추세가 있습니다. 주가 이동 평균 추세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121선이 상승 추세 유지 2회 이상은 해야지 우상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종목으로 종목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이격도 내용. 그래서 이격도라고 검색을 하면 이격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격도에 들어가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할 거는 이격과 범위를 넣겠습니다. 이격과 범위. 이격과 범위를 넣는데요. 기간 20, 이격도 20이 100 이상이면서 140 이하야 된다. 너무 고점인 이제 종목은 걸러주겠다는 얘기죠. 자, 140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21선과 주가가 이격 차이가 40% 이상의 이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의 고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이상, 140 이하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면 14종목이 제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격도 추세를 보게 되면 이격도 추세에서 기간 20일이 이격도 일봉 상승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격도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력,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상승력과 마찬가지로 주가의 상승력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종목이 이렇게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14종목이 뜨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지껏 1편부터 13편까지 만들었던 이런 응용된 수식과 여기에 관련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조건 검색식들이 있죠. 그런 조건 값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격도라는 것을 조건 검색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검색된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파밀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 신호가 이제 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급등 관문 2번을 돌파했던 거, 그 다음에 매도 1차 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저라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냐면, 저점 매수 신호에서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매도에 분할 매도를 하는데요. 분할 매도를 때 1차 매도 신호면 한 30%를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1차 또 매도 신호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또 비중 30%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 매도식으로 할 수 있겠죠. 현대 엘리베이터 저점 매수 신호 나왔고요. 저점 매수 신호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좀 이렇게 1차 고점 매도가 뜨게 되면 비중 30%를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한 다음에 종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나이스 평가 정보. 자, 이 저점 매수 신호가 떴죠. 그러면은 일단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죠. 1차 고점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매도 신호가 뜨게 되면 그때 비중 30%를 매도를 하고 유지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신호가 떴죠. 저점 신호가 떴으니까, 저점 매수 신호가 떴으니까 매수를 하고 유지를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유지를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가면 되겠죠. 동성 화인텍을 보게 되면 접전 매수가 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매도 신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유지하는 거죠. 매도 신호가 없으면 계속해서 유지하면 되고, 자, 여기 저점 매수 신호 떴죠. 자, 그리고 매도 신호가 뜬 게 없습니다. 그럼 유지하면 되는 거죠. 자, 검색 시계는 떴는데 어떻습니까? 검색 시계는 떴는데 지금 매도 신호가 없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분할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1차 매도 신호에 비중 30%를 떨궈내면 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저점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다. 그러면 고점 매도 1차 매도 신호가 뜨면 매도를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 부분을 챗 GPT를 한번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챗 GPT 한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챗 GPT가 인지를 했죠. 이격도 해서 이 계산법을 자, 이런 식으로 계산법을 설명했고요. disparity 20 그리고 크로스 AB 지표 A값과 초과되어 이동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크로스 업 disparity 하고 period 이격값 계산이 필요한 조건이 제한됩니다. 만약 클로스업 조건이 트리거되면 이동평균 D에 대한 현재 가격의 상대적 위치 그런 이제 크로스 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이제 또 제대로 이제 인지하고 있는지 봤을 때 이격도 120으로 수식을 작성해줘. 이 디스파리티 120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디스파리티 120은 해놓고 무빙 에버리지 120이고 커런트 프라이스가 이제 가격이 되겠죠. 이걸 100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격도 챗 GPT가 지금 접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게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디스파리티 120 값을 갖고 기준값 12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디스파리티가 이제 20을 갖고 있고 여기에 120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왜 이렇게 안 됐냐면 수식에서 이 디스파리티를 변수값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속이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됩니다. 챗GPT가. 그래서 챗GPT로 이제 학습시키는 거는 이것으로 하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점 매도의 기준은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 차이를 보면서 매도의 이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를 할 때
110의 기준값과 120의 기준값, 130의 기준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110의 이격 차이가 보일 때, 10%의 이격 차이가 보일 때 1차 고점 매도를 한다. 자, 그래서 1차 고점 매도를 한다. 120의 이격값에 도달했을 때 2차 매도를 한다. 그 다음에 130을 벗어나게 되면 이동평균선 21선과 주가가 30% 이상의 이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이격 차이가 하나의 고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차 매도, 1차부터 2차, 3차까지의 매도권을 우리가 고점 매도의 기준을 잡는다. 이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분할 매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할 매도. 자, 1차 매도는 30%의 비중을 줄인다. 2차 매도의 30% 비중의 매도를 한다. 그래서 3차 매도에 고점 매도로 해서 전량을 매도를 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라는 것도 1차 매도를 한 다음에 눌렸을 때 분할 매수, 2차 매도를 한 다음에 매수해서 3차 분할 매도.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되겠죠. 저점 매수를 해서 고점의 1차에 도달했을 때 분할 매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1편부터 또 13편까지를 완벽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강세약세 패턴, 기준선, 보조지표들, 그 다음에 각종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까지 오늘 만들었고요. 이렇게 1편부터 13편만 이렇게 해서 구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사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너무 이제 주식 매매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매수에는 이런 기준점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 또 매도에는 어떤 확실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준과 원칙대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손실을 보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도 짧게, 그 다음 수익은 계속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1편부터 13편을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를 좀 개발했습니다.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이거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2,0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이렇게 데이터 자료를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나는 웹사이트를 이제 개발했으니까 한번 웹사이트에 좀 가입을 하셔서 또 매매하는데 종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손쉽게 이제 종목 퀀트 자료에 있는 이제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